지난주에 의원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이 군 정신전력 교재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결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배포한 교재를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제 교재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보면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재 속에 지도가 많이 있었는데 독도가 사라졌다, 네. 표기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군은 가장 큰 임무가 영토 수호입니다. 국가 국민을 지키는 그럼요. 거고 영토를 지키는 것인데, 영토를 수호해야 될 군 장병을 교육하는 정신교재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토인 독도가 빠졌고, 독도를 네.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담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것은 정신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을 국군 장병의 정신을 완전히 풀어 헤쳐놓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뭐 경로하고 장관한테 할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 경질을 하든가, 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빨리 조속히 열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작성이 되고 또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정확히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해서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이고, 네. 국회에 나와서는 아직 입장을 밝힌 게 없어요. 그렇죠. 국방위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어제 밤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에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적었던 게 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신원식 장관의 이런 생각이 정신교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원식 네. 장관은 지금 계속 친일적인 행동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신원식 장관 예전에 본인 말로는 자연인으로 있을 네. 때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들이 많이 문제됐잖아요. 대한제국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보다 낫다고 생활이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이완용이가 그렇게 한 것은 네. 이해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완용을 옹호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 영웅들, 홍범도 장군 네. 흉상을 철거를 국회의원 때도 주장을 했고 네. 장관이 되고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아주 부적격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한 3월 달에 SNS에 올렸는데 네. 그때 제가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SNS에 올렸는데 국방위가 열렸을 때 네.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한일 군사 강화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때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해서 하고 네. 일본과의 군사력 강화는 그때 추진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님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그런 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에서 군사력 강화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 생각도 비슷해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 국방위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SNS에 올렸어요. 그 신원식 장관이 네. 그러니까 국방위 유감, 발언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5가지 질문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 내용 중에 네.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이제 일관된 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없다. 왜? 독도는 우리 땅이고 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식 구조에는 네. 친일적인 사고가 너무 그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신원식 장관이 그 청문회 때, 네. 장관 청문회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단호히 배격하고 분쟁 수역화는 일본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구차한 별명을 대는데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 특히 페이스북에 쓰는 글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친일적인 사고가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아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SNS의 글, 이 내용과 그러니까 둘째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 군 정신교육 그 교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 연결이 되니까요. 예, 예. 교재에는 과거사라든가 독도 문제는 확 빠지고 네. 나중에 보면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독도 그걸 언급을 해놨거든요. 생각과 열도나 여기랑 똑같이. 과거 정부에서는 네. 정신교육 교재에 일본과 과거사와 그 과거사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그렇게 기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일본과 그 군사 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로 썼는데 네. 이번에 이런 것 싹둑 다 자르고 일본에 대해서 그 일본의 그 군사 강화 이런 필요성만 얘기하고 또 영유권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네. 표기하고 하니까 이것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력을 네. 해이하게 만드는 거다. 네, 예, 예. 그래요. 이 지금 보면은 신원식 장관의 이 문제 SNS 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고 이 독도 영유권 이 분쟁 지역 문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제 보고받고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이없어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의원님이 이걸 또 강하게 당회에서 네. 비판을 하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분노해서 뭐 신원식 장관에게 질책했다. 네. 너무 또 어이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은 질책을 해야 될 대상이 장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인 거죠. 실제 대통령은 영토 수호의 임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버젓이 이런 교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책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도 이제 경로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친일 굴종 외교의 그러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은 친일 일본 관계를 개선한답시고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어느 정부도 한 적 없는 이런 굴종 외교도 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안 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네. 홍보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 날, 이 날에 일본과 군사 훈련을 동해에서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뭘 앞두고 미 국무성에서 동의를 일본에도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국방부가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친일 노선을 국방부가 같이 춤을 춘 것이 본질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윤 정권의 가치와 이념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로를 해서 네. 그다음에 국방부가 교제를 회수하고 논란을 좀 잠재우려는 것 같은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다. 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문제예요. 네.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게 4만 건 출판이 돼서 네. 각 소대 중대까지 다 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만 부를 이제 다 해수해서 폐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예산도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국방위를 열어서 이런 것도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그 안보실장 주관으로 네. 국방부 뭐 국정원 또 이 안보 기관들이 모여서 군 장병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지침이 갔는지 아하.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 보고 네. 이 과거사 이런 거는 다 빼라. 독도는 분쟁 수역 이렇게 기술을 해라.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네. 추진 계획이 보고가 네. 됐고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네. 박주민 수석 부대표도 운영위도 개최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운영위 국방위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언제 열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안을 꼭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신원식 장관이 해명 입장을 냈네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자신이 SNS에 올렸던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네. 자신들이 우기고 있다는 의미로 기술한 거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해명이 구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사과하고 네. 또 해야 되는데 변명이 구차한 겁니다. 변명이 구차하다. 그런 표현들이 네. 뭐 아주 구차하잖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야욕. 갖고 있다. 네, 네. 야욕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분쟁을 뭐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사실은 것들. 이 분쟁이라는 게 서로 시끄럽게 다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SNS에 신원식 장관이 남겼던 글에 보면 의원 시절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 독도를 사이에 두고. 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다 지배하는데 네. 독도는 그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력 강화는 적절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저 늘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새끼를 안방에 들어놓는 격이라고. 네. 북한 핵미사일 그 대비한답시고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다 보면은 지금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네. 나중에 그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하면은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호랑이 새끼가 안방에 들어와서 커지잖아요. 네. 그럼 내 집 내놔로 할 거 아니에요. 독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경계하고 독도 사수를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독도가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동의한 바가 없다. 이거를 아니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거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읽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참 이 해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런 거는 더 큰 문제죠. 한 채 우리 영토도 내줘서는 안 되고 지켜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더 그러한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거 생각이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은연중에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주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비상의총이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2024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새해 인사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님 빨리 쾌유되기를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또 뭐 많은 면에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또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마이TV하고 주불리 김병준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는 도전의 해로 봤습니다. 정치 시작하고 비례대표를 했는데 이제 지역에 대한 남양주 을 도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도전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만이 있다. 네. 통상 실패라고 도전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은 배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전이 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과감히 도전하시고 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오마이TV와 주불리 김병주는 정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런 데 앞장설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